안녕하세요. 태안짜치어유. 기천한 지 5년, 이제 바지락 맨션업에 뛰어든 지도 4년째 접어드는데요. 우리 기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은퇴하고 나서 좀 여유롭게, 그다음에 평화스럽게 살아보자 해서 시골로 내려오시는 분들 많이 생각하는데요. 저희처럼 이른 나이에 직장에, 그다음에 사람들의 사업에 지쳐가지고 아유, 이제는 좀 맘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는 생각으로 내려오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시골 생활이 돈이 덜 들긴 해요. 도시 생활보다 살아보니까. 그래도 좀 제대로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겠죠? 저희도 내려오기 전에 시골 내려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궁금해하고 걱정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짱찌가 몸으로 부딪혀서 했던 알바들을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명 짱찌의 알바기. 어디 한번 들어보시겠슈? 짱찌의 첫 알바는 마늘밭이었습니다. 태안이 마늘 유명한 건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마늘 짓는 농가가 웜에 많은 게, 그 마늘밭일이라는 게 이제 남자 일꾼은 마늘을 뽑고 여자 일꾼은 그 줄기를 잘라서 한 대 모아놓는 일인데요. 줄기가 땅에서 안 뽑히려고 버티는 바람에 그거 뽑으려면은 남자들 허리 힘쓰다 지친단 게요. 어느 날 모르는 분한테서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거기 저 마늘밭에 와서 일 좀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희가 굉장히 좀 심심하고 그리고 돈도 이제 떨어져 가고 있었고, 그래서 어찌나 반가웠는지 냉큼 예, 당연하죠, 좋죠 라고 하고 다음날 이제 새벽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갔는데 저녁에 해질 무렵 돼가지고 이제 저희 신랑이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코 안까지 시꺼매져가지고 돌아왔는데 어찌나 찡하던지. 그렇게 마늘밭에만 간 게 아니고요, 생강밭에도 나가고 모내기 작업도 했었답니다. 한 5년 전에는 남자 일꾼은 12만원, 그 다음에 여자 일꾼은 1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요즘은 더 올랐습니다. 남자 15만원, 여자 12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들은 바에 의하면 남자는 17만원, 여자는 15만원 이렇게 일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알바는 바지락 작업장에서 가구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같이 마늘밭에서 일했던 형님이 야 동상 같이 우리 바지락 작업장에 가서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쫄래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바지락을 캐러 나갔던 분들이 이제 두세 시간 지나면은 경운기 바지락 가득 싣고서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 바지락의 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옮기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일하면 일당 7만원에 식사도 줬는데, 나중에는 밥 반찬이 허술하다고 컴플레인이 걸리니까 식사 대신 만원을 더 얹어줘서 지금은 8만원을 받고 있어요. 다른 일보다 힘들지 않다고 하는데, 남자가 조개를 나르고 푸는 일을 하면 여자분들은 20kg 바지락 당긴망을 묶어서 컨베이에 올리는 일을 합니다. 이제 이 알바를 하면서 저희가 어패권을 사게 된 거예요. 바지락 작업장에서 3-4시간 일을 하면은 8만 원을 버는데, 신랑 말, 야, 바지락 캐러 나가서 3-4시간 일해서 들어오면은 20만 원 넘게 벌어야? 야, 이거를 해야지 않냐? 완전히 가성비 죽이는데? 그래서 어패권을 사게 된 거거든요. 아는 신진도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 배 들어오는 선착장이 있고 이제 갓 잡아온 수산물들을 싱싱하게 살 수가 있는데, 바로 옆에 꽃게 경매장도 있습니다. 짱찌의 세 번째 알바가 바로 거기 꽃게 작업장이었습니다.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꽃게를 크기별로 분류하고 가구에 담겨진 꽃게를 옮기는 일이었죠. 여기도 남자분 여자분 다 같이 일했습니다. 인력센터에 일하는 분께 괜찮은 일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연락을 받고 간 거였고요. 그때 일당이 16만 원이었는가? 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력센터를 통하면 수수료를 떼게 돼 있죠. 그래서 실 임금은 14만 원. 벌써 일한 것도 3년이 지났어요. 아마 지금은 일당이 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짱찌 신랑이 가장 힘들다고 했던 알바가 뭘까요? 바로 감태 채취였습니다. 이제 오다 가다 알게 된 성님께서 동상 저기 감태 채취하는 것 좀 와서 한번 해볼텨 해서 저희 신랑은 비수기에 일거리만 있다면은 쫓아가거든요. 그랬는데 갔다 와가지고는 다시는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미역을 채취하듯이 감태도 바닷가에서 채취를 하는데요.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그때가 한겨울이라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랑 발이 다 젖어불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더 추워지잖아요. 이 감태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느라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바다만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그래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페이가 12만 원인가 했었다고 해요. 이것도 한 3년 전인데 네, 한 번 나가고 안 나간 알바입니다. 최장 2년 동안 했던 알바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탕 또는 두 탕을 뛰었던 알바인데 바로 염전 채취였어요. 별거 다 했죠. 염전에 소금을 긁어 모으고 그 모아진 소금을 운반하는 건데 이 운반 수레 바퀴가 하나밖에 없어요. 쏟지 않고 운반하는 게 관건인데 실수 한 번 안 한 사람이 없다는데 저희 신랑은 실수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염전 노예로는 부정적인 단어가 있어가지고 일에 대해서 조금 많이 힘들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으신데요. 저희 신랑은 꽤 즐기면서 했어요. 단시간에 일을 하고 또 뭐 두 탕씩 뛰면은 그만큼 벌이가 늘어나니까 네, 즐기면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한여름 땡볕 아래서 소금을 채취하는 일이잖아요. 복사판에 열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럼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죠. 물이 바로 땀이 되어 증발이 되는 거죠. 한 번 일할 때 3시간 정도 나가서 일했고요. 그때마다 일당을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일당이라기보다는 탕당? 두 탕 뜨는 날에는 20만 원을 네, 받았습니다. 규어기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규어기촌 종합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촌 정착 컨설팅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착 초기 어업, 양식업 등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알바는 바로 발전소 알바예요. 태안에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업 기촌 하신 분들이 특히 많이 발전소 가서 알바를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4월부터 11월이면 바지락도 못 캐고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 발전소 알바를 하게 됐어요. 이제 발전소 알바는 9시부터 6시까지 보통 이제 일을 하는데 이것도 케바케더라고요. 이제 저희 신랑은 8시부터 5시까지 네,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일은 글쎄 힘들긴 한데 농사일보다는 훨씬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일을 할 수 있고 여자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초봉은 16만 5천 원 정도, 그다음에 일의 경력이 쌓이면 2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안전 감시 요원? 그래서 남자분들처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이 안전하게,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하는지 그거를 지켜보는 일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태안의 하력 발전소가 여러분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알바를 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겠죠? 작년 2023년도가 이제 짱치 알바 전성기였는데요. 알바를 하루에 4탕까지 하는 날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는 염전에 나가고 이제 염전 다녀오고 나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바지락을 캐러 가는 거죠. 이제 바지락을 캐러 가면은 이제 신랑은 열심히 이제 1시간 정도를 막 바지락을 캐고 첫 번째, 10번째 안으로 나갑니다. 그래야지 바지락 작업장에서 가구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조개 할당량은 제가 캐야 되고요. 신랑은 이제 바지락 작업장에서도 이제 알바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바지락 작업 알바가 끝나고 시간이 얼추 맞는다 싶으면은 다시 염전으로 가서 소금 채취 작업을 했었죠. 여름 한철인데 열심히 해보자 해서 하긴 했는데 와 정말 꽉 찬 하루를 살았더랬죠. 지금 다시 그렇게 하라면은 모르죠. 또 할 수도 있을지.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저희 신랑이 거의 한 달 반 만에 몸무게가 7, 8kg 정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가 바지락과 낙지만 집중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낙지가 사실 잘 잡으면 수입이 되게 쏠쏠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작년에는 낙지가 없었더랬죠. 그러니까 뻘에다가 모래를 깔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어떨지 좀 기대가 돼요. 작년에 이렇게 낙지를 안 잡았으니까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바지락 캐느니를 짧게 보면 한 5개월, 길게 보면 7개월 정도 네,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년 작업량이랑 이제 조개 또 단가에 따라서 수입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알바들을 이것저것 이제 한번 도전해 봤었던 거고요. 바지락만 캐서는 먹고 살기는 힘들어요. 다른 이제 수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제 참고로 저희 신랑도 부수입이 있고요. 저도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하라고 마음만 먹는다면은 시골에 일자리는 있습니다. 사람이 없지 일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잖아요. 근데 젊은 분들이 이제 기촌이나 기여를 한다면은 참 든든하겠죠? 정신적 스트레스 안 받고 부담 없이 벌고 얽매이지 않고 네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몸은 힘든 거는 참아도 마음 힘든 건 못 참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마음 편히 지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촌 기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짱찌의 알바기였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